이것만 기억해. 제가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던 이게 놀케이크 합격생들 인정하시죠. 합격하면 놀케이크 들고 오기. 자, 장학금 혹시 받았나요? 장학금. 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이제 연세대 논술에 합격한 합격생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간략하게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도거동문학과 합격한 김현성입니다. 아우, 축하드려요. 고3인가요? 재수생인가요? 저는 반수를 했습니다. 반수생. 그전에 학교 어디 다녔죠? 건국대학교 응용통계학과. 응용통계학과. 건국대 응용통계학과는 어떻게 입학했나요? 작년에 논술로 박기훈 쌤한테 수강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연속으로 합격의 신화를 읽었네요. 둘 다 최저가 없는 논술을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수능 점수 공개할 수 있을까요? 3, 1, 1, 2, 3, 3, 1, 1, 2, 3. 오, 이거 실화예요? 건국대 논술로 갔으니까 잘한 건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왜 멈추지 않고 연대 가겠다고 욕심을 부린 거예요? 제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곳에도 미련이 남았고 또 논술을 한번 해보니까 이거 1년 더 하면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다시 도전하게 됐습니다. 박교쌤 수업을 왜 듣게 됐어요? 선생님께서는 특히 머리가 들어온 다음에 필기가 되게끔 수업하고 판서가 그렇게 잘 맞아떨어졌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수업을 들으면은 수업만 집중해도 내 논술 공부가 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연세대 논술 합격하는데 비법은 이거야! 하고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정확하고 담백하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고 담백하다.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고 장황해지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글을 쓰다 보면 있는데 연세대 논술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만 딱 정확하게 답을 했어요. 뭔가 살을 붙인다던가 이런 거 없이 정답만 제시해도 글자 분량이 충분히 차기 때문에 잘 쓰고 싶다는 욕심에 과하게 쓰는 거는 정말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력을 뽐내지 마라 이거죠. 네. 담백하다는 말도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저는 딱 쓰고 나와서 느낌이 정답만 딱딱 썼네 이런 느낌이 들까봐 걱정을 할 정도로 저는 사족을 전혀 안 붙이고 이건 이래서 답이고 이건 이래서 답이다 이렇게만 딱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정답 논술이죠. 왜? 논술을 글짓기, 글쓰기가 아니라니까. 맞아. 글짓기, 글쓰기 같으면 사족을 붙이고 미화하고 아름다운 말 쓰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미사 요구 필요 없고 정답만 쓰라. 그게 뭐예요? 논술이다. 논술 시험은 정답 찾기다 이거죠. 어떤 과목 공부가 필요하죠? 연세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영어하고 수학이 잘할 필요는 분명히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기는 돼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세대 논술 한 직전 일주일 동안 비중을 좀 줄여놨었던 영어 제시문을 계속 읽어가지고 시험장에서 영어를 딱 봤을 때 낯설지 않게 한다던가 수학은 개념서를 정독을 해서 이렇게 개념이 좀 머릿속에 박혀있는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갔었습니다. 사회탐구는 어떤가요? 독이 되거나 약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회탐구 지식만 있다 보면은 무조건 자기가 아는 식으로만 쓰려고 해서 오히려 논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랑은 요지가 벗어나 버리는 바로 그거예요. 논술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사탐하고 국어 공부한 학생들이 와서 논술 치면 이거 사탐에서 배운 거네? 하고 자기 배경 지식을 써요. 그래서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배경 지식만 쓰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공부만 하다가 논술 들어온 친구들 경우는 이제 큰 독이 되는 거죠. 기본에 충실하라고 본인이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게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논술 공부에 있어서도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만 시간 분배에 있어서도 기본에 충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논술 공부를 큰 거라고 생각을 막 하시고 엄청 시간을 많이 빼서 해야 된다라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 저는 오히려 수업 시간에 정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100% 집중하고 그리고 이동할 때 제시문을 머릿속으로 중심 문장을 요약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밥 먹을 때 개요를 대강 짜본다든지 이런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평소에 공부를 했는데 시간을 나눠서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충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만 들어도 충분한가요? 진짜 충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수업만 열심히
열심히 들었어요. 왜냐면 정시 공부도 해야 됐기 때문에 또 반수라서 정시 공부할 시간이 적었고 그래서 수업을 더 열심히 들었어요. 수업 때 해주시는 판서나 한마디 한마디씩 툭툭 던지시는 말들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박 교수님 기억에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맞아요.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이 열성적이죠. 연세대 논술에 붙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커리어로 수업을 들었죠? 저는 사실 이렇게 4권을 다 수강을 했는데요. 제가 연세대 합격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됐던 거는 일단 1권이 정말 기본기를 다지는 데는 가장 많이 도움이 돼서 가장 여러 번 읽었던 책이고요. 요 1권이 바로 독해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논술 시험 문제에 나오는 유형을 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이죠. 그래서 유형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연세대 논술은 자료 해석도 정말 중요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권을 연세대 논술 직전 기간에 복습을 했었어요. 2권이 제일 중요하죠. 자, 2권은 연세대 논술의 필수적인 책이죠. 논리학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연역 추론, 귀납 추론, 변정법, 유비 추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통계학인데 학생들은 대충 그래프를 보고 이게 뭐가 중요한지 뽑아내지 못하잖아요. 그걸 쟁, 변, 상, 특이란 공식으로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3권인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1, 2권에서 다져놨던데 개념들을 이렇게 적용이 되겠고 최신에는 이렇게 나왔구나. 좀 이때부터 나 논술 좀 많이 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기본 강의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죠. 진단평가인데 이때부터 좀 나를 세우고 시험장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풀면서 이렇게 시간이 촉박할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느껴보고 내가 여기서 막히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고3 때 처음 논술 공부를 할 때는 글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글 잘 쓰고 국어 잘하고 문과적 감성이 뛰어나면 더 잘하겠지 싶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논술은 정말 사탐이나 다른 과목들처럼 공부법이 있는 과목이고 진짜 논술도 노력의 산물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격생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박기호 논술입니다.